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강진우. 이제는 연매출 100억 규모의 중견 제조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떠오를 때면 아직도 팔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일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진우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딸 지은이의 2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소박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선영이 생각이 났어요. 선영이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였던 나영이 떠난 후 선영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아이들을 돕는다는 마음이었을 텐데 어느새 15회를 함께했네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지금 출발할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다 준비됐어. 지은이 좋아하는 케이크도 샀고, 늦지 말고 와. 선영의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언제나 같아요. 차에 올라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가끔은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하죠. 나영이 짐을 싸서 떠나던 날, 4살배기 지은이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2살이던 준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요. 가난하게 살기 싫어. 미안해, 진우 씨.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게 나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는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이후 나영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는 멀리 갔어라는 말뿐이었죠. 출장길에 들른 국밥집에서 나영을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낯익은 뒷모습, 움직임, 목소리. 20회가 지났지만 바로 알아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녀는 나를 알아볼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담담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은이 생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나영의 빈자리를 채워준 선영과 훌쩍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된 2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의 제잘거림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함께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다. 지은이가 달려와 제 목을 안았어요. 대학교 졸업을 앞둔 딸은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준호도 다가와 어깨를 툭 쳤죠. 늦으실 줄 알았는데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일찍 나왔지. 우리 지은이 생일인데. 웃으며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도와줄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됐어. 그냥 앉아 있어.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지은이는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준호는 대학교 1학년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죠. 나영이 있었다면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녀라면 이런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선물을 건네는 시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선영 이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선영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우리 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선영은 진짜 엄마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장통을 겪을 때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이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출장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돕던 중에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어디로 가는데? 진주. 새 공장 부지 때문에. 선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거기 나영 씨 있는 곳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 나영의 소식을 조금 알아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괜찮아, 진우 씨. 그냥 일에 집중해. 우린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선영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출장길에 그녀를 다시 만날 계획이었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영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후회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감정이 있나 봐요. 아니면 그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선영을 바라보았죠. 그녀가 있었기에 저와 아이들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제 삶의 구원자였어요. 진주행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20년 전 첫 공장을 세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어요. 누구도 저를 믿지 않았던 시절, 오직 꿈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진주역에 도착해 준비된 차를 타고 공장 부지로 향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문득 그 국밥집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출장길에 우연히 들렀던 그곳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죠. 저기 시내 쪽으로 좀 가주세요. 점심 먹을 때가 있어서요. 작은 골목길, 진주 할매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마무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자 몇 개가 놓인 소박한 식당 내부가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 아, 나영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보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우 씨, 정말 당신이군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는 화장품 가게 직원으로 일하며 항상 화려하게 꾸미던 그녀가 이제는 소박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가져올 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나영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녀가 다가왔어요. 이따 가게 문 닫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딘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5시에 올게요. 오후 내내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은 나영과의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야 할지. 5시가 되어 다시 국밥집을 찾았을 때 가게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어요. 나영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차 한잔할 곳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이어졌죠. 아이들은 잘 지내요?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지은이는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준호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혹시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와 준호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많이 컸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너무 어렸고 현실이 너무 버거웠어요. 매일 가난에 시달리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나영은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벌어들이는 제 수입으로는 그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국밥집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제 질문에 나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는데 결국 속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도망쳤죠. 나영의 이야기를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 동정, 그리고 어딘가 허탈함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지난 20년의 삶을 털어놓았어요. 힘겹게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 입양 보냈다는 이야기. 여러 도시를 떠돌며 살다가 결국 진주에 정착하게 된 과정.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다 결국 가게를 물려받게 된 사연들.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를 차리셨다면서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틈틈이 기술을 배우고 중고 기계 몇 대로 작은 공장을 시작한 이야기. 밤새 일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던 시간들.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까지 키웠어요? 나영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영의 존재를 이야기해야 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선영이 도와줬습니다. 나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영이? 내 친구 선영이? 네, 당신이 떠난 후 선영 씨가 아이들을 많이 돌봐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5회째요. 순간 나영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떠나자마자 선영이랑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영 씨와 저는 당신이 떠난 지 5년이 지나서야 가까워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순전히 아이들을 위해 도와준 거였어요.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우 씨,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가족으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20년 동안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아이들이랑 또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선영과 함께요. 나영의 눈에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난 아이들의 친엄마잖아요. 그 자리를 완전히 뺏길 순 없어요. 뺏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선영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요. 나영이 테이블을 꽉 붙잡았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딱 한 번만이라도. 고민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성인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됐죠.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원한다면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진우 씨.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영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일은 잘 되고 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어요. 선영아, 오늘 나영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선영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그녀는 국밥집을 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더라고. 나영과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전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선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이와 준호는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진우 씨,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어? 20년 만에 나타난 나영 씨. 그녀가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영은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했어요. 선영아, 나는 이미 가족이 있어. 나영이 다시 들어올 자리는 없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내 인생의 동반자야. 전화 너머로 그녀의 안도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진우 씨. 사실 좀 두려웠어. 나영 씨가 돌아오면 내가 설 자리가 없을까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다음 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은이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20년 동안 우리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이는 결국 준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만나고 싶다면 저도 함께 갈게요. 하지만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나영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진주로 내려올 수 있대요. 토요일 오후 2시 괜찮겠어요?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정말 고마워요, 진우 씨.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 만남이 옳은 결정일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선영은 괜찮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선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나영을 만나는 게. 선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나도 나영 씨를 만나고 싶어. 20년 전 친구로서 말이야.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선영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격 중 좋은 부분을 선영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 넷은 함께 진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는 긴장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주역에 도착했을 때 나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발견하자 나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선영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천천히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나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지은아, 준호야, 많이 컸구나. 지은이는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역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나영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떠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지은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선영 이모예요. 지은이의 날카로운 말에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누나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만나니까 어색해서 그래요. 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모라고 불러도 좋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하렴.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선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아, 고마워.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들을 내가 키워줘서.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했을 뿐이야. 고마움을 느낄 일은 아니야. 나영은 자신의 지난 20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떠난 후 겪었던 어려움, 후회했던 순간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그리워했다는 말까지. 지은이는 냉담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준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어.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저 기회가 된다면. 나영의 말에 지은이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이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2개의 일을 뛰면서 우리를 키울 때 선영 이모가 자기 생활 포기하고 우리를 돌볼 때 이모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 그때 너희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가 이모를 원망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아요. 기억이 없거든요. 누나는 조금 기억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에 나영은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영 씨,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나타난 당신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선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영 씨,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에요.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건 아이들의 선택이어야 해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저 가끔이라도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는 아직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나영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와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지 못했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선영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말해줄게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나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영은 아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돌아오는 기차 안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이어폰을 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모가 생각보다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별로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모르는 어른 한 명 만난 느낌? 선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이는 학교로, 준호는 대학으로, 저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본 후 다시 책장에 꽂아둔 것처럼 감정의 먼지가 조금 일어난 느낌이었죠. 일주일 후 준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아빠, 나영. 이모한테 연락했어요.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 어떻게 연락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자요. 별거 아니고 그냥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방학 때 한 번 더 보자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영이 물었어요. 지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가 만나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선영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 그날 밤 선영과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영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날 따로 이야기할 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선영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과했어. 자기가 버리고 간 아이들을 내가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만 말했어. 처음에는 친구의 아이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 전부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잠시 고민하다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요. 진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서울로 가려는 거예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당신들 가족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준호가 연락해줬지만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돼요.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영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 또 한편으로는 묘한 미안함까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원한다면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준호는 만나고 싶다고 했고 놀랍게도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만나볼게요.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주말 우리는 나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영의 제안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거야. 나영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넓고 아늑한 아파트 내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그녀가 떠나버린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나 봐요. 지은이가 나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모. 차 한 잔 드릴게요.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지은이의 태도에 나영은 감격한 듯 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은이는 졸업 후 계획을 나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가끔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나영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와 선영 이모가 정말 잘 키웠어. 그 말에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이모는 우리를 두고 떠난 걸 정말 후회하세요?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너희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없는 편이 너희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어.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정말 부족한 엄마였어. 그래서 선영이가 너희 엄마 역할을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나영에게 자신들의 성장 과정, 추억, 그리고 작은 일상까지 들려주었어요. 나영은 열심히 듣고 또 물었습니다. 선영은 때때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작은 디테일을 보탰고 저는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 문 앞에서 나영은 선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선영아, 다시 한번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구나. 선영은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아, 아이들은 정말 훌륭해. 내가 떠난 건 슬픈 일이었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나영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만
가끔 연락해도 될까? 지은이가 처음으로 나영을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네, 이모. 연락하세요. 저도 이제는 이모를 알아가고 싶어요. 저를 바라보는 나영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 감사, 그리고 작은 안도감까지. 진우 씨, 정말 잘 살아왔네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룬 걸 보니 기뻐요. 고마워요. 당신도 새 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영이 떠난 후 거실에 남은 우리 네 식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이모, 오늘 괜찮았어요? 선영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왜? 혹시 기분 나쁘실까 봐요. 우리가 나영, 이모랑 이야기하는 거.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너희의 방식대로 과거와 화해할 권리가 있어. 나는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나영 이모를 사랑해요? 그 질문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그녀는 내 과거의 일부일 뿐이야. 내 현재와 미래는 여기, 너희와 함께 있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일주일 후, 나영은 약속대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지은이는 졸업 후 취직했고, 준호는 대학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죠.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모, 저 다음 달에 결혼식에 나영 이모도 초대해도 될까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선영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가족은 함께 나누는 거니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떠난 사람이 아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날 나영은 조용히 하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신부 아버지로서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 어두운 날에 홀로 남겨졌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영이 떠났기에 선영이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연에서 나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우 씨,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당신이 지켜낸 가족.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지켜낸 게 아니에요. 선영이 함께였으니까 가능했죠. 가족은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선영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무슨 이야기 중이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요.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가족은 소중하죠. 진우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별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결국 가족이란 함께 남아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